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스포츠 교육학 적중 예상 문제 1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적중 예상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팁을 깔끔하게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적중 예상 문제는 주관식 10문제, 객관식 40문제, 총 50문제로 준비를 했고요. 주관식 문제는 각 과목의 핵심 용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10문제 중에 내가 5문제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아직 그 과목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론 인강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40문제는 각 과목별로 더블로, 즉 40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스포츠교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적중예상 문제를 먼저 푸시고 적중예상 문제 강의를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듣는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총 50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포츠 교육학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1번 문제인데요. 스포츠 교육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돼 있는데요. 자,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신체 운동학,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놀이와 교육의 중요성. 자, 요거는 언제죠? 20세기 중반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으로 전환되었다. 자, 정답은 3번이 맞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야기한 우드와 헤더링턴이 함께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걸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과 스포츠는 물론 인간의 움직임을 포함한 상호 관계이다. 그렇죠.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유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추구한다. 자, 틀린 답이 나왔네요. 스포츠 교육은 유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예요? 특정 계층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죠.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교육학의 가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 활동을 통해 인간의 생활의 긴장감, 스트레스, 욕구 불만 등을 해소하고 공격성이나 파괴성, 경쟁성 같은 근원적 경향성을 해결, 아울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기술 습득, 협동심과 인내심 같은 사회적, 도덕적 인격을 길러 나아가는 가치를 의미한다.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정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적 가치는 심리적 건강, 사회적 기술,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교육학의 실천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맞추셨겠지만 바로 특수체육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빈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제6조를 넣어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죠. 학교 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6번의 가로가 체육활동 활성화, 남학생, 여학생, 장애인 학생, 소외계층 학생, 누구일 것 같으세요? 자, 얼핏 보기에는 이런 건 함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활성화, 이런 부분들일 수 있겠구나. 내지는 바로 소외계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답은 뭐예요? 바로 여학생이죠. 자, 그래서 왜 여학생이냐? 바로 남학생에 비하여 체육활동이 비교적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죠.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체육 활동에 다소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보조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를 말한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뭐예요? 스포츠 강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여러분들에게? 네, 이런 문제들도 쉽게 틀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빈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고 여기 빈칸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바로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로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며 무엇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아까도 남학생, 여학생, 장애인, 소외계층 나와 있는데 누구예요? 장애인이죠.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예요. 보기의 학생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실시.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자, 이건 앞에서 이미 답이 나왔었죠.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었나?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두 개가 틀린 것이 되겠죠.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 자, 이것은 바로 아니겠죠. 그리고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 설치에 대한 운영. 자, 답은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 되겠죠. 자,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은 전문 체육. 그리고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 설치는 직장 체육 진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어떤 게 묶은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지도 육성을 위해서 바로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렇죠. 기억나시겠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지 이용이 되겠죠. 직장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앞서도 얘기했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표창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강사와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된다. 자,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강사와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학교체육진흥법이었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바로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학기 중 항시 합숙 훈련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회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할 수 없다. 자, 답이 나왔네요. 운영을 어떻게 해요? 학교 회계법인에 편입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답이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는 3번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회계법인에 편입을 해서 회계에 편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교육 지도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은 뭐냐? 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 지식과 교사로서 인격과 자질을 갖춘 학교의 체육교사. 그렇죠. 스포츠 강사, 정규 수업을 진행, 정규 수업 후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 아니죠.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죠. 보조할 수만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강사는 정규 수업을 뭐예요? 바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리그에는 통합리그, 조별리그, 스프릿리그가 있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통합리그의 경우 경기 수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순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녹다운 토너먼트는 승리한 팀은 계속 다음 경기를 진행하고 패배한 팀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방식 아니죠. 바로 뭐예요? 3번이 답이죠. 왜? 패배한 팀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배한 팀은 패배한 순간 대회를 종료하고 별도의 순위 상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 동아리를 말한다. 그렇죠. 스포츠 동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방과 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렇죠. 그럼 4번이 틀린 거네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내에 아니죠. 바로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정감독에 해당되는 교사 지식으로 옳은 것은 정감독, 네, 정감독에 대한 내용이죠. 자, 아무리 대회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수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바로 뭐예요? 선정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은 뭐예요? 바로 2번 내용교수법이죠. 기능을 선정하고 가르치는 방법, 내용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슐만의 7가지 교사 지식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꼭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에 정감독의 학습자를 가르칠 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감독은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때 저학년은 공을 가지고 놀이 위주로 그리고 고학년은 기술 및 게임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저학년은 놀이 위주로, 흥미 위주로 그리고 고학년은 기술 및 게임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스포츠 테크닉에 대한 내용으로. 자, 이거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눈 것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발달 수준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으래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그렇죠. 프로그램 전개는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이죠. 왜요? 바로 전개에서 다양한 변화는 참여자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겠죠. 17번 문제예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즉 틀린 것은 뭐예요? 바로 1번. 바로 날씨와 환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한 번 더 담아봤으니까요. 설마 이 문제가 설마 틀리신 분들은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예요. 보기의 대화에서 평가의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자, 윤감독. 평가는 측정 이전의 단계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윤감독이 틀렸죠. 왜? 지금 여기 평가와 측정을 이제 거꾸로 바꿔놓은 거죠. 측정은 평가 이전의 단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 감독과 정 감독, 김 감독이 얘기한 것은 맞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측정은 평가보다 먼저 생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보기에서 지도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윤 감독을 먼저 볼까요?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자, 이건 뭐예요? 뭐 어떤 것들을 수준을 점검한대요. 그거는 진단에 해당하겠죠? 자, 최 감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이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여 결과의 향상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형성의 과정이 되겠죠. 예. 자, 정 감독, 평가라는 건 이전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의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자들의 성취도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나왔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총괄적인 평가죠. 그래서 자, 총괄, 진단, 형성, 총괄. 자, 그러면 진단, 형성, 총괄 내용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설문지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은, 자, 지금 준비된 개인 장비를 모두 체크하세요. 체크. 그죠? 강습 시 희망하는 강습 형태를 고르세요. 개인, 단체 쭉. 최근 1년 내에 강습받은 경험이 있나요? 자, 이건 뭐를 평가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개념의 설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답은 뭘까요? 진단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진단평가의 역할들을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학 적중 예상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12문제 이하로 맞았다. 그러면 꼭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리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학습을 이어가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